이제는 누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지금, 오늘의 눈부신 변화가 있기까지 우리의 부모와 선배가 겪고 지나온 시간을 말입니다. 비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뭘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전부 다 철수를 해가지고 그때는 그 공장 내에다가 합숙소를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밥 먹고 자고. 전부 다 논이었고 뭐 주변도 그렇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공장 딱 이제 지어놓고 하트런 딱 시작하고 무에서 그 유를 창조하듯이. 근데 그걸 다 극복을 해가지고 나중에 하트런 나가니까 우리 회장님이 참 많이 좋아하셨죠. (1988년) 대한민국은 참 역동적인 한 해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시안게임, 올림픽을 연이어 개최하며 전 세계에 한강의 기적을 보여줬죠. 그해 동국제강그룹도 새로운 성장과 미래 경쟁력을 위한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포항철강단지에 후판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이 참 녹록지 않았나 봅니다. 부산 유일한 대기업 하나가 남아있는데 이걸 떠나버리면 부산 경제가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게 전부 다 매립진이거든. 전기로 같은 그야말로 초중량물을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이게 과연 버틸 수 있느냐, 그러니까 봉을 하자 이렇게 된 거야. 전기로나 아변 설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후판 설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 설비를 정말 신주단지 모시듯이 관리를 해오고 하면서 이제 하나씩 한 개 엣지빔, 플레이트바, 찬넬바, 앵글바 이렇게 한 개 한 개 만들어 나가는데 그게 진짜 고통 속의 나날이었습니다, 그 당시 진짜. 1990년 12월 무수한 어려움 끝에 포항 1후판 공장이 한런에 성공했습니다. 중공업 주도의 경제성장 시대의 후판은 반드시 필요한 철강제였습니다. 동국제강그룹이 과감한 설비 투자와 증설로 이곳 포항의 후판 주력기지를 건설한 이유이기도 하죠. 1호판에 먹여 살린다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때가. 제1호판 공장의 성공은 제2호판 형강공장, 본강공장 한런으로 이어졌습니다. 포항공장의 한런은 동국제강그룹의 고도 성장을 이끌며 2000년대 제2의 창업기를 열 수 있던 발판이 되었습니다. 철 스크랩이 쇳물이 다시 제품으로 탄생하는 첫 순간이자 가능성이 현실로 바뀌는 과정 한런. 철 스크랩이 최고의 제품으로 탄생하듯 동국제강의 역사는 미지의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며 만들어져 왔습니다. 고철이 원료니까 용광로를 가진 데는 광석이 쌀인데 우리는 전기로는 다 고철을 녹이. 고철이 좋아야 돼요. 고철, 철 스크랩은 제강의 원재료이기도 하지만 동국제강그룹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해방 직후 제1교포가 운영하던 신선기 몇 대를 인수했던 게 시작이었죠. 양질의 고철이 없던 시절 동국제강그룹의 창업자 장경호 회장님은 버려진 고철 조각을 직접 수집하며 회사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1954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4가 91번지, 바로 이곳에 한국 최초의 민간철강 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해뜨는 나라의 긍지가 넘치는 뜻의 동국제강. 자본금 1천만 원, 종업원 40명이 출발이었죠.
거기는 신선한 로또만 만들었어. 로또. 그 만든 로또를 가지고 길게 빼서 철사를 만들고 또 철사를 가지고 못을 만들고 이랬거든요. 나라 밖으론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었던 1959년 동국제강그룹은 당시로선 최고급 설비였던 큐폴라를 설치하여 철조망과 철근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조망 기계를 설치해가지고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전부 다 베트남 다 수출 다 했어요. 수출해가지고 회사가 급속도로 발전한 또 계기도 되고. 국내 최초의 민간 철강 기업, 국내 최초의 와이어로드 생산. 창립 이후 철강 업계를 선도하던 동국제강그룹에 1966년 또 하나의 최초의 기록이 추가됩니다. 부산 용호동 갯벌을 매립해 만든 국내 최초의 전기로 제강 공장. 연료가 부족했던 시대의 부산 제강소는 전력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최초의 전기로가 놓인 곳이었고, 동국제강그룹은 이곳에서 국내 최초로 후판을 생산했습니다. 녹슨 못으로 세운 작은 철사 공장이 100년을 이어갈 업의 터전으로 변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생을 청빈하게 사셨던 창업주는 1975년 본인 소유의 재산을 모두 사회로 환원하고 별세하셨습니다. 나라의 위기 속 민족 자본 형성을 위해 노력했던 대원. 그가 남긴 건 기업 보국의 자세와 책임이었습니다. 장경호 회장님의 별세 이후 제2대 회장으로 취임한 분은 송원 장상태 회장님이었습니다. 첫 인상에 혁신가답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내가 없더라도 이 회사가 그 표준적으로 이 운영이 돼야 되는 길이 뭐냐, 이제 결론적으로 매뉴얼이다. 당시 전무였던 장상태 회장님의 합류로 동국제강그룹의 현대적 경영기법이 도입되었고, 전기로와 부산제강소 설립으로 결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동국제강그룹은 위탁 경영을 하고 있던 인천의 한국강업을 정식 인수하고 30톤 전기로 2기를 도입해 철근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동국제강이 곧 철근 메이커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던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1600도씨의 그 샘물, 그것이 불글 보면 이래 용광로 같이 끓지 않습니까? 그것이 동국제강의 저력이다. 동국제강그룹이 철강업에 갖는 열정의 온도만큼 시대가 필요로 하는 철강 제품의 인기도 뜨거웠죠. 추다 차량이 줄 서가지고 대기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철근에다 물을 뿌려가지고 차에 불이 날까봐. 건설공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철근을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팔리고 그랬어요. 15만 4천 볼트의 그 변전소를 가지고 있고, 부산의 그 영도 지역에 전력 사용량하고 동국제강 사용하는 거하고 맞먹을 정도다. 캐파를 늘리고 새롭게 원가 절감도 하자.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00톤 전기로를 생각을 했고, 전기로의 선도적 도입은 고품질의 제품 생산량을 크게 늘렸고, 그룹은 눈에 보일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힘입은 우리의 선배들은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매일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하루 탭투탭이 얼마나 걸렸는지 말입니다.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인천공장은 탭투탭이 얼마냐? 뭐 60분이다 그러면 우리는 50분이야.
그러니까 부산공장 대투탭 또 우리 인천공장 대투탭 서로 경쟁들 하는 거예요. 저거. 한 번에 쇳물을 끓여내고 다음 쇳물이 끓어오르기까지 잠깐이라도 방심하는 순간 수천 킬로의 전력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듯 철강업을 둘러싼 나라 안팎의 대외 환경도 그랬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이유로 생산을 줄이고 위기는 때마다 찾아왔고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죠. 부두를 만들어 가지고 폐선이 들어오면 해체를 했어요. 그 해체를 한 철판이 이제 좀 두껍고 뭐 한 거 있으니까 그걸 전부 다 이제 철근을 만들어. 환율이 높으니까 달러를 버는 게 이제 우선이. 그러니까 우리 장상태 회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전 간부들이 매일 수출 전략 회의를 했어요. 선배들의 열정과 희생, 그리고 설비 중심의 합리적인 경영은 위기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동국제강은 남성적이다. 유니온은 여성스럽고, 그러니까 동국제강처럼 불을 써가지고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있고, 유니온 스틸은 굉장히 꼼꼼해하고 불 하나 안 쓰고 매끄럽게 만들어내는 철강 회사가 있는데, 장상태 회장님께서는 이제 소원이셨죠. 열연에다가 그동안에 내연을 몰라셨는데 내연까지 하게 되셨으니까 1986년 동국CM의 전신인 연합철강을 인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제감각이라고 봐요. 그 당시에는 한국 시장이 너무 좁았어요. 한국 시장에 맞는 규모의 생산을 하게 되면 또 채산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남는 양을 수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려면 국제 감각이 있어야 되겠다. 1962년 설립 이후 냉연 전문 기업으로 쌓아온 연합철강의 기술 노하우에 동국제강의 과감한 설비 투자가 더해지며 고부가 제품 위주로 사업이 재편되었습니다. PLTCM을 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현재의 유니온 스틸이 생존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 혼자서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생각해보니까 칼라강판. 칼라강판에다가 브랜드를 붙여준 거. 그건 아주 최고의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생산 제품의 중심을 표면 처리 제품으로 전환한 동국CM은 세계 최대 규모의 컬러 강판 생산 능력을 갖춘 글로벌 표면 처리 전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로써 동국제강 그룹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철강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죠. 그 당시에 TQC라는 게 있습니다. 품질 관리. 그 상공부 주관이라든지 뭐 이래가 발표대 하고 이러는데 우리 회사는 빠지지 않고 계속 막 분기별로 발표시키고 막 이랬거든요. 최고의 제품으로 최고의 성과를 내기까지는 이제는 동국제강 그룹의 전통이라 여길 만한 지독한 품질 관리가 바탕이 되었습니다. 품질 경영대회를 지금 매년 해왔거든요. 신제품이 개발돼가지고 테스트를 거치게 되면은 그거를 위해서 작업하는 작업자들이 메모도 하고 파일 정리해가지고 다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 선배들 참 부지런했죠. 때론 귀찮고 또 부담될 수도 있었을 텐데요. TQC, 품질 경연대회, 케이스 스터디까지 선배들이 물려준 경험과 노하우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들도 없었을 겁니다. 물론 늘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나라와 기업이 급격히 성장하는 동안 노동자들의 처우가 뒷전으로 밀려나던 때도 있었죠. 제일 처음엔 아주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어요. 노조가 한 번 딱 파업을 했어. 그때 피해가 많았는데 부산의 동국제강이 지난 11일 노사 세계화 선언 대회를 갖고 즉석에서 임금 인상률을 결정했고 1994년 2월 동국제강 노조는 대한민국 역사의 길이 남을 항구적 무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노조를 계속 경영회의에 참석을 시켰어요. 서로 경영 사항을 알고 하니까 이해가 서로 빠르고 타협점이 이제 쉽게 나왔던 거죠. 국내 초유이자 최초의 선언은 노사 관계를 갈등에서 화합으로 새롭게 정립한 사례로 남았고 동국제강그룹을 100년 기업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믿음직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논밭에 가장 좋은 걸음은 농민의 발자국이다.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톱 경영인이 현장에 다니면서 종업원들 등 두들기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한국적인 무파업까지 이르게 하는 효시가 되지 않았나. 회장님이 오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수행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장을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출시를 하시면 그냥 우리하고 똑같이 그냥 작업복 입고 안전화 신고 목에는 항상 수건을 두르고 이렇게 현장에 놓으셨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유독 현장을 좋아했던 사람. 공장 한 바퀴를 돌아보며 후배를 격려하고 돌아가던 길. 우리의 미래를 고민하셨을까요? 새로운 희망을 꿈꾸셨을까요? (45년간) 철강 외길을 걸어오며 한국 철강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온 철인. 철강이라면 우리가 먼저 신기술을 도입한다. 개척과 도정이야말로 동국인들의 자부심이 큽니다. 송원 장상태 회장님은 먼 훗날의 오늘도 영원한 동국인으로 남아 여전히 후배들과 함께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의 동국제강그룹의 발전은 실로 놀랍습니다. 제2의 창업을 선언하며 고부가 가치 제품 생산을 통한 질적 성장을 이루어냈고 글로벌 철강그룹의 자리에 당당히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언제나 험로를 예고했고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외롭고 거친 길 위를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전부입니다. 예. 제 인생 여정에서 동국제강은 거의 전부라 봐도 거의 생의 전부가 아닌가. 내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곳에서 생의 전부를 보내온 선배들의 시간이 모여 우리의 길이 되어 주었고 여전히 뜨겁게 보내오는 응원이 우리의 미래를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배들의 자랑이자 전부로 남은 동국제강그룹. 70년간 그들이 언제고 외쳤을 그 염원을 오늘은 후배인 우리가 먼저 말해봅니다. 동국제강그룹이여 영원하라.